2021년 고3 수능영어 35번 전체론과 관계없는 문장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 해석을 해서 왜 정답이 4번인지를 확인합시다. 첫 줄에 since their introduction은 since는 전치사로 뭐뭐 이래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there은 정보 시스템 주절의 주어를 받아주는 소유격입니다. 다음에 since가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오고 have changed. substantial이란 부사가 pp로 수식하죠. 그 다음에 the way 다음에 주어 BPP 수동형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the way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in which나 that이 생략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생략해도 되고, 그러나 the way와 how는 절대 같이 못 씁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영어의 문법적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만은 B 플러스 PP는 수동 형태는 완전한 문장 구조에 해당된다고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셋째 줄에 business가 지금 넷째 줄에 that이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됩니다. 중간에 in the shape부터 between forms까지가 삽입되어 있죠. 그래서 선행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involves에 s가 붙습니다. 다음 the resulting 할 때 result는 자동사죠. 자동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는 현재 분사밖에 없습니다. resulting ing. 왜냐하면 pp는 될 수가 없어요.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사는 pp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가 되어서 명사의 앞이나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not only but also 패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n order to 부정사는 so is to 부정사 똑같죠. 굉장히 자주 나오고, 또 하나 상관접사 not only가 나오고 뒤에 but also가 나와야 하는데 이와 같이 세미콜론이 들어가고 also가 있으면 이 세미콜론은 but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but also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take 목적어 into account나 take 목적어 into consideration은 목적어를 고려하다인데, 이때 목적어가 길어지면 후치수식이 합니다. 뒤로 보내서 take into account를 먼저 앞으로 간결하게 빼내요. 그리고 목적어를 뒤로 후치수식 한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 그렇더라도 뒤에 목적어가 뒤로 후치수식 되더라도 가목적어로 take 됐으면 안 됩니다. 절대 is를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음에 surround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유니츠를 수식하는데, 뒤에 보면 surround는 무엇을 둘러싸다는 타동사죠. 그래서 목적어를 뒤에 수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지금 내용상 틀렸거든요. 이따가 잡아주고, 근데 4번에 보면 B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이죠. 물론 이 사회도 부사가 들어가서 이 changing을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리고 원저라는 이 부정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받을 때 씁니다.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받을 때 원저, 부정대명사를 쓰는데, 원저는 앞에서도 수식을 받을 수가 있고 뒤에서도 수식을 받을 수가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잘 알아두시고, 5번에 in order to 부정사, so is to 부정사인데, 그 다음에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죠. 물론 allow는 permit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허용하다, 허락하다.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고, 그 다음에 부사가 앞에 있는 to cooperate 협력하다라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을 간략하게 살펴봤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해석하면서 내용을 확인해보고 틀린 답이 4번인지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쉽진 않아요. 무관한 문장인데도. 무관한 문장은 특별한 힌트가 없지만은 힌트라고 하면은 정답이 3번, 4번, 5번에 제일 많은데 역대 답 중에 4번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정보 시스템을 대열이 가리킨다고 했죠. 그 정보 시스템의 도입 이후로 정보 시스템은 substantially 상당히 방법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비즈니스죠. 사업이 수행되는 또는 이행되는 그 방식을 상당히 변화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문장의 주제가 되는 거고 요지가 되는 거고, 그에 대해서 흐름이 틀린 것만 찾아내면 되죠. this는 앞에 문장을 받아주는 게 연결되죠. 이것은 특히 be true 오면은 뭐뭐에 해당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관계대명사들을 먼저 처리하고 난 뒤에 앞으로 가겠습니다. across multiple units 해가지고 다수의
부문에 걸쳐서 value change입니다. value change는 밑에 여기 적어놨습니다. 고객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창출 및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는 기업 소속 직원들의 집단을 value chain이라고 말합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다시 올라가서 다수의 부문에 걸쳐서 value chain의 통합을 수반하는 회사들 사이에서 또는 기업들 사이에서의 협력의 형태와 유형에 있어서의 사업에도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죠. 복잡하죠? 어쨌든 간에 하나가 아니고 다수의 부문에 걸쳐서 밸류 체인, 즉 가치 체인의 통합을 수반하는 기업 간의 어떤 기업 간의 협력의 형태하고 유형의 사업에 특히 해당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변화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죠. 그래서 resulting networks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는 not only but also 패턴이거든요. 여기서 cover는 포함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세요. The business units of a single firm이죠. 단 하나의 기업, 즉 단일 기업의 사업 부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전형적으로 다른 그런 기업들로부터 multiple, 여러 가지 부문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더 해석해 줄게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는 단일 기업의 비즈니스 부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전형적으로 다양한 또는 다른 기업들로부터의 다양한 부문을 포함을 한다. 그렇죠? 그 다음 3번에 결과적으로 as a consequence, as a result firms, 기업들은 여기서 지속 가능한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의 내부의 어떤 조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 성과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신경 써야 되겠죠. 기업들은 그 기업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제기되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문들이 둘러싸니까. 기업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부문들의 전체적인 생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도 다 봐야 돼요. 그죠? 근데 4번에 보면 많은 주요한 회사들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다. 어떻게 바꾸느냐? 집중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부문은 집중을 하고 이익이 덜 되는 부분은, 더 적은 이익이 되는 부분은 잘라냄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거는 아니죠. 자르고 안 자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5번에 In order to allow these different units, 이런 다른 부문들이 성공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통의 플랫폼의 존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요지는 정보 시스템의 도입 이후로 기업 간의 협력 형태의 변화가 생기면서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그 방식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관한 문장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5번 지문을 끝내고 우리는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고3 11월 수능 영어 36번 글의 순서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해보고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보면 순서대로 문법을 내려가겠습니다. 박스에는 강조구문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신에서는 강조구문은 서술형 빈칸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강조구문을 학생들이 발견하기가 쉽진 않아요. 강조구문에서 문법 문제를 낼 때는 선생님이 이자리, 그 다음 대자리를 다른 걸로 고쳐서 냅니다. is은 this로, that은 뭐 which나 다른 걸로 고쳐서 냅니다. 일단 여기서는 increasing prices가 강조되었는데 증가하는 가격들이죠.
그래서 주어가 강조되는 부분인데 지금 드라이버에 s가 없다라는 것은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s가 빠집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목적어 to 부정사에서 목적어가 to 부정사 드라이버는 몰아가다, 몰고 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목적어, 목적보호, 목적어, 목적보호가 지금 병렬로 하나, 둘, 셋, 네 개 나와 있죠. 해석하실 때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강조 구문은 해석할 때는 주어가 강조되었을 때는 해석할 때 이리저리를 바로 지워버리고 쭉 순서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A번에 첫 줄 뒤에 보면 facing이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거든요. face가 직면하다는 뜻이죠. 어디 직면하다인데 뒤에 landfill cost, labor expenses and related cost 해가지고 이런 것에 직면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facing의 분사인데 의미상 주어는 뭐냐? 이 앞에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주어가 some cities입니다. 이 몇몇 도시들이 지금 facing의 의미상 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equire 목적어 to 부정사 구조인데 이때 require는 s하고 똑같아요. 요청하다, 요구하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구조로 쓰이고 그 다음 special trash bags인데 뒤에 purchased pp가 앞에 있는 special trash bags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consumers와 제기대명사가 나란히 나왔다는 것은 이 consumers를 제기대명사 강조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에 taxing이라는 단어가 ing로 출발했는데 이때 taxing은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should result in이 동사 부분입니다. 동사 부분이고 여기서는 지금 increasing prices라는 이 부분을 증가하는 가격, 즉 가격이 올라가는 것 이렇게 해석할 때 이거를 ing하고 이 앞에 있는 texting하고 동명사를 병렬로 봐서 문장을 이해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increasing prices나 price를 높이거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내용적으로. 그래서 동명사를 둘 다 병렬 패턴으로 보시고 should result 연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result in 다음에는 항상 뭐가 나오죠?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적인 내용이 나온다. 거기서 either A or B 구조고 상관접속사 decreased pp죠. 감소된 사용, 줄어든 사용입니다. 그 다음에 raised 역시 raise가 타동사인데 pp죠. 타동사 pp 뒤에 목적어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the money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the money가 주어고 can be used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pp 수동태죠. 이때 사용되어진다라는 표현을 부사 directly가 수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도 either A or B 구조인데 to supply라는 부정사와 to search for라는 부정사가 병렬로 되어져 있고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소유주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 C번에 have been greatly increased recycling인데 greatly라는 단어가 increased를 수식하고 increased가 recycling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the result가 주어죠. have been은 동사죠. 그 다음 보호가 하나, 두 개 지금 나와 있죠. 그죠? 보호가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ttention to 할 때 이제 to는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나 동명사입니다. 그 다음 by 다음에 ing, internalize는 내면화하다는 뜻이죠. 또는 자기 것으로 하다, 내면화하다. 여기서는 자기 것으로 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좀 해석이 부드러워요.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internalize가 타동사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다, 자기 것으로 하다. 뒤에 목적어 나오죠. 그 다음에 observe가 관찰하다라는 타동사인데 관찰된 감소라는 뜻이죠.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렇게 의역하셔도 되고요. pp가 decrease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걸 짧게 살펴봤고 이제 우리는 해석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순서 문제가 요즘 많이 어렵죠. 신경 써야 됩니다. 보통 순서 문제는 B 또는 C로 출발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A가 먼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이번에 6평에서도 A가 먼저 나온 문제가 있었죠. 뒤통수를 맞은 거죠. 자, 일단 박스를 먼저 해석을 해보고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According to the market response model이죠.
시장 반응 모형에 따르면은, 마들은 모형 모델이죠. 시장 반응 모형에 따르면 강조구문이죠. 가격, 올라가고 있는 가격, 인상되고 있는 가격이죠. 가격은 프로바이더, 공급업자들이 새로운 공급원을 찾도록 하고, 이노베이터, 혁신가들이 대체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절약하고 아껴 쓰도록 하고, 그리고 대안들이 생기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죠. 결국 이게 뭐냐면 가격 인상이죠. 가격 인상이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A번에 보면 많은 그러한 환경세, 여기서 such 그러한 환경세에 대한 연결이 바로 연결이 되려면 좀 이상하죠. 중간에 어떤 이야기도 없이. 그래서 그러한 환경세의 많은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A번 앞에 이 세금에 대한 텍스에 대한 이야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번에 보면 taxing certain goods or services가 있죠. 아, 이게 먼저 가겠네요. 그런데 C번에 보면 결과들이 나옵니다. 갑자기 아무 이야기 없이 결과들 이상하죠? 그러면 순서는 잡혔어요. B, A, C로 일단 우리가 예측하는 답을 만들어 보고 B번부터 들어갑니다. 텍스는 세금을 때린다니까 과세하다죠.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에 과세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격을 높이는 것은 should result in 어떤 결과를 낳을 거냐면 either A or B죠. 이러한 자원들의 감소된 사용의 결과를 낳거나 새로운 공급원 또는 선택들에 대한 창의적인 혁신의 결과를 낳을 것이답니다. 그죠? 세금을 많이 때리고 가격을 높이면 The money raised through the tax입니다. 그 세금을 통해서 모아진 돈이니까 세금을 통해서 조성된 돈이겠죠. 정부로 들어가죠. 이 돈이 정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either A or B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또는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A번 갑니다. 그러한 환경세, 위에 환경세는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죠. 이거는 엄격하게 세금을 매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환경세의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분사가 나오는데 주절에 주어져. 랜드필은 쓰레기 매립지를 말하는데 쓰레기 매립 비용. 우리가 매일 아침 쓰레기를 밤에 내놓으면 아침에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그걸 가져가잖아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월급 받고 하지만은 굉장히 우리한테 고마운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 비용, 그 다음 labor expense 인건비, 그리고 쓰레기 처리의 준비에 관련된 비용, 이런 거에 직면하면서 몇몇 도시들이 특별한 쓰레기 봉투 안에 모든 쓰레기들을 가정들이 처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주절인데 콤마 찍고 분사가 설명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봉투냐면 소비자 본인들에 의해서 구매된 봉투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쓰레기 봉투, 재활용 봉투 나오잖아요. 그리고 종종 1달러 또는 각각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특별한 쓰레기 봉투에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가정들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쓰레기 봉투가 1달러 또는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적게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신경을 많이 쓰겠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C번에 결과들은 자, 보호가 2개 나옵니다. 엄청나게 증가된 재활용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 의해서 포장이라든지 폐기물 쓰레기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쓰레기에 대한 비용을 인터널라이즈는 자기 것으로 만들다죠. 자기 것으로 만들므로써 가정으로부터의 쓰레기의 흐름에 있어서 관찰된 감소가 있었다. 이 말은 의역하면은 감소가 관찰되어졌다. 이렇게 의역합니다. 됐죠? 가정에서 점점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더라.
물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신경 써야 되겠죠.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 신경을 써나가야 될 그런 환경 지문이라서 이거는 2021년 기출 문제지만 충분히 앞으로도 우리 수능에서 원래 구평이나 수능에서 간접 연계로 반드시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고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EBS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열공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37번 거래의 순서 지문을 문법을 분석하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in spite of 전치사 기능이죠. despite와 똑같습니다. 이때 despite는 over를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뒤에 명사가 오죠.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표현입니다. 위에 빨간 글자로 적어놨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주어 동사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주어 동사 오는 접속사와 양보 접속사죠. in spite of, despite 명사 이 표현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다음에 between A and B라는 표현이었고 derive 뭐뭐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으로서 from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죠. derive from 다음에 one이란 이 부정대명사는 자 one은 앞에서도 이 one을 수식할 수가 있고 가능하죠. 그리고 뒤에서도 이 one을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능에 나왔던 대시나 도우저라는 이 지시대명사 있어요. 앞에 나온 명사, 단수나 목수를 받아줄 때 이 대시나 도우저는 절대로 앞에서 이렇게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뒤에서 뭐 구라든가 분사라든가 이런 게 수식하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수식하는 건 되고 앞에 수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이거. 자, 여기서 원은 월드를 가리킨다는 거. 그럼 respect는 뭐 존경하다, 존중하다 뜻도 있지만 어떤 이런 측면, 저런 측면할 때 aspect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음에 단락 A에서 according to 뒤에는 명사가 나오죠. according as는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뭐뭐에 따라서. 그리고 이는 attempt to 부정사인데 형용사를 부정사로 만들려면 일단 동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be를 써서 to be 형용사, 부정사 형태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neutral과 objective가 병렬 패턴으로서 to be objective 같은 겁니다. 동사하려는 시도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려는 시도에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to be와 to convey는 병렬 구조죠. 이때 to는 앞에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고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보 부사절에서 whatever the motives maybe are 여기서 뒤에 maybe나 are이 생략되었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다 써도 되고 이럴 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양보 부사절인지를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한번 샘플로서 적어두고 외워두시면 돼요. whatever 주어 다음에 콤마가 찍혀 있으면 뒤에는 maybe나 are이 생략된 구조다. 양보 부사절이다. 이럴 때 whatever는 no matter what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가죠. 그 다음에 stand는 뭐 있다란 exist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 on which 중요하죠.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정확히 말하면 작년에 수능에 나왔어요. 작년 수능에서는 전치사를 빼고 위치만 적어두고 밑줄을 꺼놨답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판별하는 방법은 관계대명사만 나오면 뒤에 문장은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구조를 취합니다. 그러나 전치사 플러스 위치, 즉 관계대명사가 같이 나오면은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조 속에는 수동태 형태의 동사가 있으면 완전한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뒤에 보면 be based라는 완전한 문장 구조인데 be based on 이라는 표현이 있죠. 뭐뭐에 토대를 두다, 기반을 두다, 기반이 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on which가 되고 which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the original untouched world가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문법 중요합니다. 수능 문법이에요. 다음 B번 단락에서 because of 뒤에는 보통 명사가 나오죠.
뭐 due to도 있습니다. due to 많이 쓰죠. due to 또는 owing to라는 단어 있죠.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죠. 근데 because만 나오면 주어 동사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또 전치사 with 다음 which가 나왔죠. 뒤에 문장은 is endowed란 표현 수동태 맞죠? 근데 be endowed with 위에 적어놨죠. 뭐뭇을 부여받다는 표현입니다. 이걸 암기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휘력이 반드시 강력하게 바탕이 되어야 된다. 독해를 잘하려면. be endowed with인데 그래서 which의 선행사는 the inner qualities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지금 위에 on which나 with which 두 번 연습했으면 제 같으면 공부할 때 이런 걸 메모해놓고 저는 머리에 외워버립니다. 외워버리고 이 패턴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은 문법은 아주 빠르게 성장합니다. 속도가. 다음에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자, 패시지는 동사죠. 선행사는 물론 단수가 돼야 되겠죠. 왜? 패시지에 es가 붙었으니까. every outside impression 이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석하실 때 아시겠지만 이 it은 인간 정신을 가리킵니다. 대명사 문제도 수능에 나오죠. it이냐 them이냐, itself냐 themselves냐, it냐 there이냐. 잘 챙기세요. 그 다음 여기서 선행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합니다. 이게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가 is입니다. is filtered. 자, be plus pp and pp끼리 병렬이죠. 완전한 문장 구조 맞죠? 다음 the world the reader encounter. 자, 타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encounter는 우연히 마주치다는 뜻입니다. 이 목적 앞에 있는 the world라는 선행사로 빠져나간 주어가 되죠. 그리고 이 the world에 대한 동사가 is입니다. 그죠? be processed and filtered by 수동태가 또 나와 있죠. 병렬 패턴 pp죠. 이 지문은 문법 공부하기 참 좋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부정대명사. 정말 좋죠. 그 다음 분사 또 나왔어요. faced입니다. 그래서 by 앞에 수동태가 아니더라도 by 앞에는 pp가 나온다는 거. ing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by 앞에 pp 나오죠. 뭐뭐에 의해서 맞닥뜨려진, 직면된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게 문장의 주어가 되고 동사 is죠.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 그 문장의 주어에 연결되는 직접적인 동사도 있고 또 그 주어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도 있는 구조가 수능형 구조입니다. 지금 이 문장 구조 같은 구조를 잘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 before it. 이때 이 또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기존의 세계, the existing world를 받아주는 대명사입니다. 또 be organized by 수동태죠. 완전한 문장 구조 맞죠? 머리에 계속 세뇌시키세요. 완전한 구조. 수동태 동사가 있는 문장은 완전한 구조다. 그 다음 접속사 when 다음에 perceived pp죠. by. 그럼 원래는 접속사는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pp만 나와 있다는 것은 중간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주절에 있는 주어와 동일한 주어고 시제는 같습니다. 그래서 this chaos 이런 혼란이 이시고 get가 현재이기 때문에 단수 is 그래서 it is가 생략되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when it is perceived by를 정상적으로 다 써도 되고 중복되기 때문에 주어가 갖고 시제가 같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중간에 it is를 빼버리고 when perceived by를 우선적으로 쓰죠. 왜? 중복되는 거는 생략을 한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독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는 지나간 기출 문제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수능이나 모의평가를 대비하기에는 정말 좋은 어떤 단서들이나 문법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출 지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정확한 해석에서 내용으로 파악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거의 순서 지문 정답은 C, B, A가 되는데 출발이 C로 출발했죠. 보통 순서 문제는 B 아니면 C로 출발을 하라고 많이 권유를 합니다. 자, 박스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내용을 정확히 해석을 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이 무슨 말인지를 어차피 순서 문제는 끝말잇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머리를 잘 써야 돼요. In spite of the likeness라는 표현은 유사성, 유사함이란 명사지요.
픽셔널은 허구의 단어입니다. 허구의. 단어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허구의 and real world가 허구 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에 그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전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허구 세계도 생명체가 사는 세계로 우리가 가상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허구 세계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실제 세계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측면, 여기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실제 세계로부터 벗어난다. 그럼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허구의 세계하고 실제 세계를 지금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실제 세계를 먼저 언급하고 허구의 세계를 언급하는 게 논리상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수능 준비를 한다. 그럴 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화하는 상대자의 성적을 먼저 기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놓고 난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과정을 공부를 하면은 수능 때까지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짜죠. 그와 마찬가지로 대조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현실적인 거, 지금 실제적인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상을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런 걸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실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글이 나와야 돼요. 근데 순서를 보면 A번에 The author이 나와요. 저자가 나오죠. 저자는 누굽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소설가든 뭐 시인이든 수필가든 전기를 쓰는 사람이든 간에. 근데 지금 A번이 나오면 이야기 흐름이 이상하잖아. 아무 설명도 없이 저자가 나온다. 그래서 A번은 탈락입니다. 그 다음 B번 가요. B번에는 because of inner qualities with which the individual is endowed through heritage and environment 나와요. 그 개인이죠. 그 개인이. 그냥 어떤 불특정한 개인도 아니고 그 개인이란 말도 지금 찝찝해요. B번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heritage는 유산이란 단어인데, 유산. 우리 물려받는 유산. 그리고 환경이죠. 이걸 통해서 부여받은 내적인 특성 때문에 그 정신이 필터로서의 기능을 한다.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현실 세계 이야기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 개인이 하면서 나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그럼 B번도 탈락. 그럼 C번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했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여러분도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자, the existing world 나왔죠? 정확히 기존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인데 face the pp잖아. 맞닥뜨려진 직면되네요. 여기서 그 개인에 의해서 나오죠. 일단 개인에 의해서 맞닥뜨려진 또는 직면된 그런 실제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는 in principle, 이론상으로 또는 원칙으로 해도 되고 이론상으로 infinite입니다. 발음 조심하시고 infinite 무한한이에요. 무한한. chaos 혼돈 상태라는 거죠. 무한한 혼돈 상태다. of events and details니까 사건들과 어떤 세부 사항들의 무한한 혼돈 상태이답니다. 뭐 이전에 이선 기존의 그 세계가 is organized by a human mind. 한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한 사람의 정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조직화되기 전에는 사건들과 어떤 세부 사항들이 무한하게 널려있는 혼돈 상태이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당장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까지 쭉 하루가 일정이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시고, 또 일주일, 한 달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려고 들어갈 때 그 여러 가지 무한한 상황이나 사건들을 보고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가서 일을 수행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계산을 하겠죠. 거기에 맞는 일을 해요. 상호작용을 하고. 그거는 한 개인의 정신이 조직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체계화된 틀을 갖고
작업을 수행하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해갑니까? 무수한 사건, 나와 관련되지 않는 무수한 세부 사항들 사건들도 많아요. 그러나 나와 관련되는 것을 정리해서 그것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아마 여기서 이 지문을 공부하는 분들이 혼란이 일어났을 거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웬 개소리냐? 이런 뜻이지. 그건 아니죠. 생각을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사고리 훈련이. 올해 수능은 특히 모평하고 구평 수능은 아마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This case, 이러한 혼란은 오로지 처리가 돼, get processed, 처리되고, and modified는 수정하다, 변경하다니까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는 거야. 근데 뭐 할 때 그렇게 되냐면 아까 위에 단서 나왔죠.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조직화되기 전에 혼란스럽다는 거잖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죠. 그럼 조직화되면 괜찮잖아.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그 혼란된 상태, 혼돈 상태가 인식되고 인지될 때 처리되어지고 수정되고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인간의 정신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조직한다, 인식한다, 인지한단 말이 지금 나오죠. 관련 있죠. 재진술이에요. 언어의 표현의 재진술. 자, C번 같습니다. 그 다음 B번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인간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고 난 뒤에 허구 세계를 대조 방식으로 끌고 가야 돼. 그럼 논리가 맞지. The individual, 그 개인이 be endowed, 부여를 받는 거예요. 어떤 heritage는 유산인데 이 유산은 자기의 선배들 또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이 있죠.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있죠. 또는 살고 있는 환경. 이런 걸 통해서 부여받는 그런 내적 특성 때문에 그거는 신체적, 정신적 모든 걸 종합하는 특성이 되기도 하고 특히 내면적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정신이 나오니까 정신은 필터로서의 필터는 걸러주는 거잖아. 필터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필터로서의 정신이.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인간 정신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그런 모든 외부의 어떤 임프레션, 인상이 있죠. 우리가 딱 봤을 때 느낀 인상. 이런 것들은 걸러지고 나름 그 사람의 정신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신은 뭐한다? 필터로서의 기능을 한다. 맞죠? 그래야만이 걸러지고 해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맞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고 세상과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그러나 갑자기 웬 뜬금없이 그러나가 나오네. 역접적 표현인데 그러나 하면서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학에서 독자가 우연히 마주치고 부딪히게 되는 세상이야. 그럼 허구 세상으로 가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럼 맞죠 이제? 이제 이미 처리가 돼 있고 걸러져 있어. 누구에서? 또 다른 의식에 의해서. 여기서 또 다른 의식은 뭡니까? 이 허구 세계, 즉 문학을 만든 작가지요, 작가. 그쵸? 이 사람은 이미 판을 짜놓고 글을 쓰는 거야. 우리 드라마나 영화도 판을 짜놓고 글을 쓰잖아. 그래서 A번에 보면 그 작가는 선택을 했다. 그 내용, 그 문학 안의 내용을 선택을 했는데 뭐에 따라서 작가 자신의 세계관이 있죠. 그리고 어떤 적절함, 타당함에 대한 작가 자신의 개념, 자기가 쓰려는 이 내용이 이 어떤 전체적인 내용에 타당한지, 적절한지에 대한 그 자신의 개념, 이거에 따라서 그 내용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시도에서 하느냐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려는 시도고 세계에 대한 주관적인 어떤 관점을 전달하려는 시도에서 지금 자기가 내용을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너무 100% 주관적도 안 되고 100% 객관적도 아니야.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중립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객관적이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주관적 관점이라는 건 작가가 보는 세상이야. 그 주관적 관점을 전달하는 시도에서 적절함에 대한 자기의 개념과 세계관 이거에 따라서 내용을 선택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갑니다. 그 동기, 작가가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작가의 주관적인 세계에 대한 개념, 세계를 바라보는 주관적 개념은 자, 두 개죠. 독자는 현실 세계에 있는 독자잖아.
그 다음에 그 스토리가 기반이 되는 오리지널, 원래의 untouched, untouched라는 건 뭡니까? 손대지 않는 이죠. 다시 말해서 원래 그대로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오리지널과 비슷한 말이라고 보면 돼요. 느낌이. 그래서 원래의 손대지 않는 그 세계 사이에서 현실 속에 있는 독자와 원래 손대지 않는 그 세계 사이에서 세상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작가는 그걸 선택해서 글을 써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현실 세계와 허구 세계 사이를 대조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는 그런 순서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이걸 시험장에서 바로 본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글의 순서 지문도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한 문제는 쉽고 한 문제는 어려우니까. 0.5등급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보세요. 38번 지문은 문법 정리와 해석 및 내용 정리를 같이 합니다. 일단 박스에 보면 retraining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will also greatly reduce. will reduce가 동사지요. retrain 재훈련시키다란 타동사인데 뒤에 current employees 현재의 직원들이란 목적어가 나오죠. 그래서 within the company 회사 내에 새로운 직책을 위해서 새로운 자리 직책을 위해서 현재의 직원들을 재교육시키는 것은 will also greatly reduce 부사가 동사구문이죠. 또한 자, 이 단어가 정말 결정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상당히 그들의 두려움을 줄여줄 것이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앞의 내용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 회사 입장에서, 경영진 입장에서 그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 글에 대해서 of being laid off인데 lay off는 정리해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편하게 이제 해고하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근데 over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being pp라는 수동형 동명사로서 정리해고 당하다라는 뜻으로 실직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정리해고 당하는 또는 실직되는 그런 두려움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실직이 되지 않고 정리해고 당하지 않고 그 회사에 남아서 계속해서 새로운 직책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 뒤에 나올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중간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끊어지는 이야기가 갑자기 툭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그 부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첫 줄에 보면 로봇을 공장에 도입하는 것 문장이 주어입니다. 근데 콤마 삽입되어 있죠.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면서 뭐뭐 되면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employment of human workers 인간 근로자들의 employment란 단어 고용이죠. 고용 인간 근로자 인간 노동자의 고용이 is being reduced being pp 현재 진행 수동형이죠. 줄어들면서죠. 줄어들면서 왜 줄어들겠습니까? 로봇 즉 기계가 대체해버리니까 공장에 대한 로봇의 공장으로의 도입은 만들어낸다는 거죠. create, worry and fear. worry, 걱정, 두려움,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어내. 누가 걱정합니까? 기존의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겠죠. 자기가 해고당할까봐, 실직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1번에 It is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to prevent or at least to ease these fears가 나오죠. it이 가주어고 to 부정사가 진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명사든 형용사든 보호가 있겠죠. 그 보호가 바로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여기서 management는 경영진을 의미합니다.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거죠. 뭐 하는 것이 이러한 두려움 앞에 worry and fear 나왔으니 연결되죠. 이러한 두려움을 예방하고 prevent 또는 적어도 ease는 완화시키답니다. 완화시키다. 이러한 두려움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경영진의 책임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근로자들이 안심을 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일하다가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다음에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로봇들이
뒤에 rather than은 not의 뜻이니까 뒤에부터 먼저 해석을 해들어가면 existing 기존의 assembly line 조립 라인에 있는 그런 인간 노동자들을 대체하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플랜트는 공장이죠. 새로운 공장에만 새로운 공장에만 로봇가 도입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조립 라인 공장의 근로자들은 해고당할 염려를 두려움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번도 이제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매끄럽게. 그 다음 workers 근로자들은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 수동태죠. should be PP. 어디에? 번호가 두 개 적혀 있죠. 1번, 2번. 2번이죠. 자, 인에 대한 목적인데 새로운 공장을 위한 계획. 거기에 인간 노동자들이 포함이 되어져야 돼.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또는 the introduction of robots in existing plant입니다. 기존의 공장 안에 로봇을 도입하는 거. 여기에도 근로자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개입을 해야 돼. 같이 어떤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즉 근로자들이 그 과정 속에 참가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번 내용도 근로자의 두려움과 그런 걱정, 우려를 줄여주는, 완화시켜주고 예방시켜주는 경영자의 어떤 경영 방식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3번도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it may be that. it may be that은 뒤에 주어 동사 나오지만 대시 접속사니까 그냥 it may be that을 maybe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마도 로봇가 필요된다. BPP, be needed. 뭐 하기 위해서? manufacturing cost는 제조 비용이니까 원가죠.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주어 동사입니다. 회사가 여전히 경쟁력이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조 비용, 즉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로봇가 필요했다. 그러나 그러한 제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 계획은 레이블은 노동인데 인간 근로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매니지먼트는 경영진이죠. 합체가 노사입니다. 노사에 의해서 함께 행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근로자도 안심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4번도 무리 없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5번이 답인데 신스가 이후 접속사로서 해석을 해보면 로버트들이 특히 잘한다는 거죠. 매우 반복적인 단순한 그런 모션즈, 동작들, 움직임은 특히 잘하기 때문에 그 교체된 인간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은 옮겨져야 된다. 수동태죠. 어디로? 어떤 포지션, 직책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직책이냐? 이게 선행사죠. where이 관계 부사입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죠. 로봇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판단, 그리고 결정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필요되어지는 그런 직책에 교체된 그런 인간 노동자가 필요되어지고 옮겨져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교체된 인간 노동자가 옮겨져야 되는 이유는 회사에서 어떤 그 흐름에 맞춰서 재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직책에서 근로자들 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박스와 이 내용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과하게 어려운 지문 아니에요. 그러나 대충 읽어서 그냥 내용의 흐름으로만 판단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박스에 보면은 이게 새로운 직책이 나오죠. 이 부분 단어입니다. 이거와 밑에 보면 로봇의 능력을 넘어서서 판단과 결정이 필요되어지는 직책이 있죠. 연결되는 거죠. 딱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박스가 들어가지 않고 바로 마지막 신서 문장이 연결되지 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는 게 지금 여기 4번의 문장에 보면은 노사에 의해서 함께 행해져야 돼. 이 말 나오죠. 함께 행해져야 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박스를 빼고 보면은 지금 교체된 인간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책으로 이동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옮겨간다는 거잖아. 함께 한다는 개념하고 다르죠. 그래서 좀 어색합니다.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박스 문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 since 문장이 이어져야 내용이 맞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정적인 단서는 also였어요.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적어도 이 흐름과 같은 맥락이 앞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져야 되고 이런 걸 잘 챙겨서 순서 문제, 문장 삽입 문제를 한번 부평 수능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빈칸 문제 4문제, 그 다음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순서 문제 합쳐서 4문제. 가장 어렵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을 갈라놓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 추가하자면은 21번의 밑줄 유형이라든가 낱말 문제가 1등급을 갈라놓는 그 다음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공부를 해보면은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 모평이든 수능이든 절대 기출문제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꼭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39번 문제, 문장 삽입 문제, 문법 분석 들어갑니다. 박스에 보면 as long as 다음에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죠.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란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take A for B는 A를 B로 착각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본문 첫 줄에 보면 not A but B가 큰 틀인데 for 명사가 병렬 패턴이 되어 있죠. ability는 to 부정사로 씁니다. 그리고 make 목적어 목적 보호가 순서인데 목적 보호와 목적어가 지금 위치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목적어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음 줄에도 for its ability to 부정사입니다. ability는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죠. 그리고 reveal은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드러내다 라는 표현인데 reveal 뒤에 목적어가 what절인데 what절 속을 보면 reality itself, reality가 주어고 itself는 주어를 강조하는 제귀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veil이 타동사로 몸을 가리다인데 이 veil의 목적어가 what입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1번 this is why인데 why에는 보통 결과가 나오죠. 해석할 때는 그래서 주어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other technician innovation인데 드가 없습니다. 드가 있을 때는 정해진 거, 드가 없으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고 바로 위에 줄에 있는 other technical innovations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뒤에 since는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 접속사 역할을 하고 이유 부사절을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보면 completely unnecessary what이라는 비동사 뒤에 unnecessary가 형용사 보호죠. 형용사 보호로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day부터 쭉 가서 다음 줄에 cinema까지가 주절입니다. 그리고 콤마 나오고 potentially 부사 나오고 transform이 현재 분사입니다. transform이 현재 분사를 이 potential이라는 부사가 수식하고 transform A into B는 A를 B로 변형시키다는 표현입니다. 주절 다음에 콤마 찍고 분사 나오는 것은 수능에도 출제가 되었으니까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threaten to 부정사 씁니다. threaten은 to 부정사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문장도 sound and color부터 쭉 가서 illusion까지가 주절입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란 thereby 부사 나오고 destroying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원래 고3 6평에도 지금 이런 구조가 나와 있죠. 똑같은 번호입니다. 39번.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푸시라는 단어는 표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석할 때 주의하고 as는 뭐뭐처럼이란 접속사고 그 다음 줄에 where부터 coincide까지가 부사절입니다. where는 접속사죠. 부사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뭐 많은 곳 또는 뭐 많은 상황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다 끝내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 박스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박스를 먼저 살펴보면 as long as the irrealism은 비현실주의라는 단어입니다. of the silent black and white film이니까 무성 흑백 영화죠. 소리는 들리지 않고 흑백으로 나오는 영화죠. 무성 흑백 영화의 비현실주의입니다. 무성 흑백 영화의 비현실주의가 predominated 지배를 하는 동안에 one could not take filmic fantasies for representations of reality입니다. 사람들은 영화적 환상을 현실의 묘사로 착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화적 환상을 현실의 묘사로 착각할 수 없다. 현실이 아니다는 거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갈 거냐 살펴봅시다. 처음에 영화는 valuable, 가치가 있다는 거죠. not a fee. 이때는 영화를 가리키죠. 우리 현실의 숨겨진 아웃라인, 윤곽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영화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가 가리고 있는 것, 즉 환상의 차원을 드러낼 수 있는 영화의 능력 때문에 가치가 있다. 현실 자체가 가리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환상의 차원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영화의 능력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야. 환상의 차원. 현실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영화라든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대리만족하잖아. 그죠?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게 많죠. 그런 주제들이 말이죠. This is why. 그래서 to a person은 굳이 해석할 필요 없고 영화의 최초의 위대한 이론가들은 디크라인을 공공연히 비난하다는 단어입니다. 공공연히 비난했다. The introduction of sound죠. 소리와 그 다음에 other technical innovations such as color that push the film in the direction of realism이죠. 사실주의의 방향으로 영화를 밀어붙였던 소리와 색깔과 같은 다른 기술적인 혁신들의 도입을 공공연히 비난했다. 다시 말해서 무성 흑백 영화에다가 사운드도 집어넣고 색깔도 집어넣어 버리면 현실적인 걸로 묘사되거든. 표현이 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이런 도입을 공공연하게 비난했다. 누가? 무성 흑백 영화의 최초의 위대한 이론가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박스가 들어갈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문장 박스가 들어가는 위치는 보통 3, 4, 5에 나올 가능성이 많죠. 평균적으로. 다음에 since cinema, 영화는 전적으로 환상적인 예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이라는 것은 사운드와 색깔의 도입이죠. 이러한 혁신들이 were completely necessary. 완전히 불필요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죠. 환상적인 예술이니까. 현실과 동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엎친다 덮친기고로 day죠. 자, 이때 day라는 거는 앞에 나오는 these innovations, 즉 사운드와 색깔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것들이 do nothing but 동사원형 메뉴에 있죠. do nothing but 동사원형 오직 동사할 뿐이다. 근데 벗은 제외하고라는 뜻입니다. term 목적 away from은 목적어를 뭐뭐해서 멀어지게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사운드와 색깔들이, 즉 이런 혁신적인 것들이 영화 제작자나 관객을 영화의 환상적인 차원으로부터 멀어지게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받아들였던 무성 흑백 영화를 무성 흑백 영화로부터 단지 영화 제작자나 관객들을 멀어지게 할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transforming A into B, 영화를 뭐로 현실에 대한 묘사를 위한 단순한 전달 장치로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현실에 대한 묘사를 위한 단순한 전달 장치, 뭐가? 색깔과 사운드가.
그 다음에 지금 4번에 보면 정답이 지금 4번 나오는데 그러나 하면서 사운드와 색깔이 나옵니다. threaten to create가 되죠. 만들어내려고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단지 그러한 착각을 이게 단서입니다. 그럼 이 앞에는 illusion, 그러한 착각이란 말이 이 4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착각이. 다시 위에 보면 무성흑백 영화의 비현실주의가 지배하는 한 사람들은 영화적 환상을 현실의 묘사로 착각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사운드와 소리가 그러한 환상을 연결되죠. 그러한 환상을 만들어내려고 위협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화 예술의 바로 그 본질을 파괴시켜버렸다는 이야기죠. 영화 예술의 바로 그 본질은 뭡니까? 무성흑백 영화죠. 이걸 파괴시켜버렸어. 여기서 이 전문가가 그것을 표현하듯이 예술가의 창의적인 힘은 현실과 영화 묘사의 매체가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 오로지 작동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과 영화 묘사 매체가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런 말인데 쉽지 않았어요. 여기서 such an illusion이라는 이 표현을 박스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영화적 환상과 연결시킬 수 있었다면은 답을 찾는 근거를 어느 정도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으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러죠. 그리고 여기 결정적으로 보면 벗이라는 연결사가 또 나오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수능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고민해보고 공부를 다시 한번 더 차근차근 해보세요. 아시겠죠? 초창기에 있는 무성흑백 영화. 최초의 영화 이론가들은 극찬했죠. 거기에 사운드와 색깔을 도입시켜 놓으니까 굉장히 공공연하게 비난했단 말이에요. 왜? 영화 같지 않으니까 비난한 거지. 그런 스토리를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색깔과 사운드가 결국에는 그러한 착각을, 환상을 만들어내려고 위협을 했고 결국에는 영화의 환상적 측면을 파괴해버렸다. 이런 내용으로서 연결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상당히 난이도 높았던 지문이지만 한 번 더 수능 기출문제를 되돌아보면서 구평하고 수능을 한번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기 바랍니다. 2021년 고3 수능 영어 40번 문장 요약 지문을 문법을 분석하겠는데 까다로운 문법은 없습니다. 간단해요. 첫 줄에서 just는 타동사로 제안하답니다. 대절이 목적어절인데 대시 접속사고 there are로 출발하는 일형식 문장 구조가 나와요. 여기서 이 독해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 가능한 대안들이 되는데 여기서 설명이라고 이 지문 내용이 그 다음에 두 가지 가능한 대안들이기 때문에 하나는 원이죠. 순서는 없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중간에 디아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the view라는 단어 견해죠. 이 the view가 추상명사입니다. the view라는 추상명사와 대절은 동격 관계입니다. 다음 줄까지. 그리고 동격절은 내용이 완전한 구조가 되죠. 문장 구조상. consist in 어디 있다라는 자동사입니다. lie in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되는데 보호가 됩니다. 구성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laws or generalization 선행사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are capable of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subsume은 포섭하다, 포함하다입니다. 여기서 포섭하다로 해석하면 부드러워요. 모든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을 포섭할 수 있는 법칙이나 일반화의 경제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에 더비교 구문 굉장히 중요하죠. 뭐 주제나 요지 또는 서술형 빈칸으로 출제 가능하고 문법도 가능하고요.
더 비교 구문에서 동사가 없다면 비동사를 주어와 수일치시켜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동사가 없어요. The systematization인데 체계화라는 단어가 주어인데 동사가 is가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the more economically 형용사 보호로서 더 비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문도로 나왔고 그 다음에도 the deeper도 형용사 보호 비교급이죠. the deeper, our understanding부터 explained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동사가 없기 때문에 is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our understanding of what is explained에서 over의 목적어가 what절인데 what절 속에 보면은 what이 주어고 is explained가 수동태죠. 설명되어지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에 the other view 두 번째 견해가 있죠. 두 가지 중에 나머지 하나잖아요. the other 들어가 보세요. the other view.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consist of는 자동사로서 뭐뭐로 구성되답니다. 아까 위에 consist in 있죠? 어디에 있다. 구별하시고 uncover는 밝혀내다인데 of의 목적어 동명사고 뒤에 목적어 uncover 때문에 메커니즘즈가 목적어 uncover의 목적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대시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of interest가 형용사구로서 앞에 있는 현상을 수식합니다. 그리고 ca as be나 regard as be 의미로서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보면 with 목적 ing, with 목적 ing 이때 flowing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이 목적어가 이 flowing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the causal mechanism가 선행사가 됩니다. 인과적인 메커니즘. 대서의 선행사가 되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문법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번 문장 요약 지문을 해석을 통해서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이 두 사람이 suggest는 제안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해석합니다. 제안하다. 대처를 제안했다는 거죠. There are two possible alternatives among philosophical theories of explanation. 설명에 대한 철학적인 이론들 중에서 두 가지 가능한 대안들이 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에 대한 철학적인 이론들 중에서 두 가지 가능한 대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겠죠. 자, 원. 한 가지 대안은 견해다. 이 동격절입니다. 과학적인 그 설명은 맨 뒤로 갑니다. A minimum number로는 최소한의 적은 수의 일반화 아래에서 최소한의 적은 수의 일반화 아래에서 broad bodies of phenomena 광범위하게 많은 현상들의 통합에 있답니다. consistent이 뭐뭐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적은 수의 일반화를 가지고서 광범위한 많은 현상들을 통합하는 데 있다는 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적은 일반화 가지고 광범위한 많은 현상들을 통합시킨대요. 됐죠? 이 견해에 따르면 과학의 그 목표 또는 과학의 하나의 목표는 구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경제적인 틀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틀. 뭐냐면 다음 줄에 관계대명사절이죠. 모든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을 포섭할 수 있는 법칙이나 일반화의 경제적 틀을 구성한다. 앞에 지금 여기서 경제적 틀을 구성한다 이 말, 경제적 틀, 이게 최소한의 적은 수 일반화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해가죠? 그 문장이 연결되잖아. 아주 쫀쫀하게 의미가 통하잖아요. 그죠? 모든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을 포섭할 수 있는 법칙이나 일반화의 경제적 틀을 구성해 놓으면 모든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을 어떻게 과학적인 어떤 정의를 내려서 밝혀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과학적인 설명은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뭐를? 경험적인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과학적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더 비교 문장. 그 체계화가 더 경제적일수록, 계속 경제적이란 말 나오죠. 경제적 틀이 나왔죠. 최소한의 적응수 일반화가 나왔죠. 그 체계화가 더 경제적일수록 설명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더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더 좋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대안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디아들비입니다. 나머지 견해는 바로 이거다는 거죠. 인과관계적인 기계론적인 그런 접근법이다. 이선 앞에 있는 인과관계론적인 기계적인 접근법이죠. 이것에 따르면은 하나의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했어요. 구성이 된대요. 언커버는 밝혀내다입니다. 밝혀내다. 자, 오버 인트리스트는 형용사구로서 앞에 명사를 꾸미니까 관심이 있는 현상을 만든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으로 구성이 된답니다. 관심 있는 그 현상을 만든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으로 구성이 되는 게 바로 하나의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 견해는 핵심적인 말 나오죠. CASB A를 B로 여기다거든. 개별적인 사건들의 설명을, 개별적 사건들의 그 각각의 설명을 1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일반화에 대한 그 설명이 그 개별적 사건들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본다는 겁니다. 일반화에 대한 설명이 그 개별적인 사건들로 흘러나온다.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을 1차적으로 보고, 일반화에 대한 설명이 그 1차적으로 봤던 개별적 사건들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보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나오죠. 과학적인 일반화의 그 설명은 뭐로부터 온다? 그 규칙성을 만드는 인과적인 메커니즘으로부터 온다. 과학적 일반화의 설명은 규칙성을 만드는 인과적인 메커니즘으로 나온다고 결론 내렸어요. 자, 그러면 밑에 요약을 한번 봅시다. 과학적 설명은 나오죠. can be made, 이루어질 수 있어요. either A or B잖아. 두 개 나오죠. by seeking the blank number of principles covering all observation이죠. 모든 관찰들에 적용이 되는, 다시 말해서 모든 관찰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아까 위에서 최소한의 적은수 일반화를 했으니까 모든 관찰들을 적용하는, 밑에 보니까 가장 적다는 말은 1번밖에 없죠. 리스트. 5번하고 최소한의 그런 원리, 최소한의 수의 원리를 찾음으로써, 이게 위의 내용이죠. 첫 번째 견해의 내용입니다. 또는 형광펜은 내가 칠해놨으니까 연결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1번하고 5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있고, 패턴이 들어가느냐 가정 추정이 들어가느냐인데, by finding general blank drawn from individual phenomenon입니다. 개별적인 현상들이겠죠. 개별적인 현상들은 아까 위에서 개별적인 사건들로 표현했어요. 두 번째 견해에서 개별적인 사건들로부터 도출된 일반적인이죠. 일반적인. 그럼 패턴은 뭡니까? 아까 일반적인 뭐예요? 메커니즘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패턴을 정답으로 하지 추정 가정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현상으로부터 도출된 일반적인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일반적인 패턴. 아까 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러한 견해는 개별적 사건들의 설명을 1차적으로 보고 일반화의 설명은 그 개별적 사건들부터 흘러나온다 했으니까 바로 이 말이 두 번째 빈칸에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좀 어려워요.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잘 이해를 하시고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 그걸 잘 잡아서 지금 형광펜은 같은 의미끼리 묶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공부를 해보시기 바래요. 쉽지는 않은 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문장을 해석을 하면서 문장 의미를 연결하는 연습을 해야지 구평이나 수능에서 40번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41, 42 장문을 문법을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classifying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하죠. 있습니다. something은 보호가 되면서 we do all the time에서 do의 목적으로 선행사가 되죠. 그리고 classify into B는 A를 B로 분류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it isn't hard to see why인데 it이 가주어고 to see가 진주어죠. 그래서 그 이유를 C는 understand의 뜻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음에 imagine이라는 단어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imagine 동명사. 그리고 trying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는 슈퍼마켓 where인데 where는 관계부사로서 이는 슈퍼마켓을 선행사로 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in which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래서 수동태가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arrange는 타동사로 배열하다인데 was arranged, 배열되어져 있었다. in random order, 무작위로 on the shelves, 진열대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another 뒤에는 brand of cream cheese가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the task of finding에서 over가 전치사, finding은 동명사죠. 그리고 find란 자체가 타동사기 때문에 what you want 목적어 됩니다. find의 목적어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는 그 일은 이 말입니다. 그 다음 if나 impossible은 이때 if는 even if의 양보 접속사의 뜻을 가진다.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뜻이죠. 그리고 embody라는 단어는 포함하다, 담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물론 구현하다도 있어요. embodied, pp죠. 이 뒤에 목적 없죠. classification을 수식합니다. 타동사의 pp가 앞에 명사를 꾸민다. 그 뒤에는 목적 없죠. 다음에 distinguish from B, A를 B와 구별하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such a grouping may seem은 이형식 자동사죠. 지금 C번이 abstract가 틀린 답입니다. obvious로 바꿨습니다. 명백한. 자, too obvious to be cold인데 a classification 해석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한 분류라고 불리어지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뒤에서 올라야 돼요. 투투 너머에서 뭐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분류라고 불리어지기에는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면서 쭉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조심하시고 to be called 수동형 되죠. to 부정사의 수동형 됩니다. 다음에 learning은 현재 분사로서 learn to 부정사인데 말하기를 배우는 아이로서란 뜻입니다. learning이 현재 분사로 child 꿈이죠. 그리고 to learn은 뭐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your parents가 주어 were trying to 부정사인데 teach가 사행식 동사예요. you가 간접 목적어죠. 그 다음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분류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그 분류의 체계죠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다음 get the hang of는 무엇을 이해하다라고 그냥 외워버렸어요. 편하게. 그리고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넣는 분류체계입니다. 분류체계. 그렇죠? 이걸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like는 전치사로서 calling은 동명사인데 call은 오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득해시 목적어, 어동이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 다음 가정법 문장이 나왔는데 if 주어 had 플러스 pp죠. 그리고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그죠?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밑에 would be도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like라는 단어는 전치사 the unorganized supermarket, 정돈되지 않은 슈퍼마켓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infant for whom,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om이죠. 이때 whom의 선행사가 infant입니다. 물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옵니다. 그래서 every object is new and unfamiliar, 이형식 문장 구조죠. 모든 물건이 새롭고 낯선 유아의 처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in ing입니다. in ing는 밑에 적혀 있듯이 동사함에 있어서 동사할 때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the structure, 구조죠. 이게 선행사입니다.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고 lie에서 어디 있다죠. 물론 이거는 consist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장문, 길지만 문법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해석을 통해서 내용 정리하고 제목 문제하고 낱말 문제인데 그 원인을 따져야 되겠죠. 왜 답이 이건지를 우리가 잘 찾아줘야 되겠어요. 해석하러 넘어갑시다. 해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things는 사물이죠. 사물들을 함께 묶어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어떤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힘들지 않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image는 상상하는데 보통 예시를 나타냅니다. image는 suppose, consider, imagine 이런 거는 예시를 나타내죠. 자, 그거 하나 적어줄게요. 문장에 when이 나오죠. when 주어 동사 나옵니다. 그 다음에 if 주어 동사 나오죠. 그 다음에 imagine, 그 다음에 consider, suppose 이런 단어가 문두에 나오면 예시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든다. 물론 이 앞에는 for example을 이 앞에 써주기도 해요. 가끔 for instance. 근데 이걸 없이도 뒤에 when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imagine, consider, suppose로 출발하면은 예를 드는구나. 다시 말해서 예시는 뭐다? 구체적인 진술이다. 이 예를 드는 거 앞에는 추상적, 상징적, 함축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반드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독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지는 상상해봐라. trying to shop. 쇼핑하려고 하는 것을 상상해봐라. 슈퍼마켓에 쓰는데 그 슈퍼마켓이 where이잖아요. 음식이 on the shelf에서 진열대에 in random order 무작위로 was arranged 배열되어져 있는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려고 한다고 상상을 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무작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야기를 쭉 적어놨습니다. 이런 거는 흘려버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옵니다. The task of finding what you want.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는 그 일은 주어져. Would be time consuming.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extremely difficult.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If not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라도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찾기는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마켓의 경우에 누군가가 그 분류의 체계를 설계를 해야 했다. 디자인을 다시 해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순서 없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there is also ready-made system of classification embodied in our language입니다. 우리 언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미 만들어진 분류의 체계도 이 또한 있다는 거죠. 여기서 버티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the word dog, for example,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개라는 단어는 groups together a certain class of animals죠. 특정 부류의 동물들을 함께 분류를 해. 그리고 그것들을 특정 부류의 동물들이겠죠. 이것들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합니다. 그러한 분류라고 불려지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것처럼 보일 수, 추상적이고 너무나 명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뜻이죠. 왜냐면 정확하게 이거는 개다, 이거는 고양이다, 이거는 호랑이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분류라고 불려지기엔 너무나 명백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그 단어를 이미 마스터를 다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한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안다는 이야기죠. 딱 보면 개, 딱 보면 고양이, 딱 보면 오리 이런 식으로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As a child learning to speak입니다. 말을 하는 것을 배우는 아이로서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했다. 뭐 하려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분류의 체계를 배우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했단 말이죠. Before you got the hang of it이죠. 여러분이 그 분류의 체계를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은 아마도 실수를 저질렀을 거야. 뭐처럼 고양이를 개라고 부르는 것처럼 실수를 저지를 거라고. 왜냐하면 분류의 체계가 머리에 정확하게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If you hadn't learned to speak. 만약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the whole world, 전 세상, 온 세상이 would seem like the unorganized supermarket, 정돈되지 않은 슈퍼마켓처럼 보일 것이다. You would be in the position of an infant. 여러분은 유아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For whom? 그 유아에게는 모든 object, 물건들이 새롭고 낯선 그런 유아의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아는 아직까지 언어가 정확하게 마스터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새롭다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정돈되지 않은 슈퍼마켓 가면은 손님이 마치 유아 같은 상태에 있다. In learning the principles of classification, therefore, 그러므로 결론 나오죠. 그러므로 분류의 원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will be learning, 배우고 있는 것이다. 배우고 있을 것이다. 뭐에 대해서? 우리 언어의 core, 핵심에 있는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 것이다. 우리 언어의 핵심에 있는 구조죠. 자, 문제 내려가 봅시다. 제목은 1번에 판매와 언어 학습에 있어서의 전략의 유사성. 장난칩니까? 1번 아니죠. 뭐 물건 팔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슈퍼마켓 나왔다고 뭐 세일즈 나오고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죠. 두 번째, 분류. 이거의 키워드 핵심입니다. 분류. 언어의 내재적 특징이죠. 마지막 문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언어의 핵심에 있는 구조를 했어요. 핵심에 있는 언어의 내재적인 특징이 분류단 말이에요. 아세요? 왜냐하면 분류의 원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형광펜 칠하는 부분을 잘 연결하면 2번이 답인 것을 확실히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explore, 탐구하다, 탐험하다죠. linguistic issue, 언어적인 이슈. 분류, categorization, 이건 항목으로 분류하는 거잖아요.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을 통하여 언어적인 이슈를 탐구하는 거. 아니죠. 언어적 이슈 탐구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다음 ready-made, 이미 만들어진 분류 시스템이 정말로 더 좋으냐? 그런 말도 없습니다. Dilemmas of using classification in language education, 언어 교육에 있어서의 분류를 이용하는 딜레마도 없습니다. 참 보기를 열심히 잘 만들려고 노력하셨는데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물론 이걸 출제한 분은 교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2021년 11월 달 고3 수능 기출 문제를 42번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다 남겨놨기 때문에 원래 구평이나 수능을 준비하시는 고3이나 또는 N수생 여러분은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지금 나도 고3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영어 강사로서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는 기출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를 해석을 정확하게 거기에 나온 단어를 다 외우고 그 내용과 의미 정보를 잘 뜯어보면 수능이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기타 여러 가지 잡스러운 문제 풀지 마시고 EBS하고 기출 문제 정도만 건드려도 1등급 충분히 나옵니다. 자, 지금 늦은 밤이었어요. 푹 주무시고 내일부터 복습 잘해서 수능 기출 문제 여러분 걸로 완전히 머릿속에 다 넣어서 소화시키세요. 자, 굿바이.